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은 수입이 없으십니다. 아빠의 경우 공무원을 하다가 제가 14살 때 그만두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더니 사업이 망한 다음에는 게임만 하고 지금은 건물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14년째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26인데 그렇죠. 아버님이 이제 뭐 50, 60 정도 되신 거잖아요. 50대 후반. 예.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40대부터 일을 안 하신 거야. 대표님이나 저 나이 정도. 네, 저 정도 저희 때 어머나. 나이부터 일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잘 다니시다가 일 열심히 하시다가 뭐 번아웃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게임을 하러 갔다 이거죠. 나도 일 안 하고 게임하고 싶다 갑자기.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먹여 살려야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도 있고 뭐 그렇죠. 가족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14년 하신다 동안 그랬다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14년을 끝나는 게 아니죠. 그쵸.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네. 늘어나서 뭐 20년, 30년까지 무직이 있을 수도 있는 그 거죠. 본전 생각나요. 내가 1년 정도 쉬었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14년 쉬었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 지금은 그때는 비슷한 소득 벌어도 되지만 지금 14년 하셨는데 기왕 이렇게 쉰 거면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더 큰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뭐 그 일본에서도 문제지만 뭐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뭐 이렇게 아, 혼자 네.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부모님들이 빨리 나가서 뭐라도 해라고 해도 네, 그게 잘 안 되는 게 워낙 그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없어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렇지. 나는 네. 나는 문제가 없지. 네. 네. 나는 문제가 없어서 그 뭐 일본에서 그 문제가 된 또 프리터족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네.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익숙해지게 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힘들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장인 아버지가 이제 돈을 못 버시면 어머니라도 이제 버셔야지 뭐가 그게 그쵸. 경제가 될 텐데 엄마의 경우는 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되면서 재작년까지 쇼핑몰 알바를 하시다가 코로나로 또 일도 끊기고 그 뒤로 또 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정도는 부모님 소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20대인데 나는 일하고 있지만 예. 부모님이 이제 뭐 한 50대밖에 안 되셨는데 두 분 다 일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생활비를 누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네. 동생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희망퇴직을 실시해가지고 퇴직하고 공사장 인부를 준비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뭔가 좀 비전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돈 준다고 하니까 받아서 기술을 배워보겠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 2년간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야 그럼 혼자서 한 3명 정도 거의 먹여 살린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동생 빼고는 뭐 실질적으로는 세 가족의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아버지는 간간히 30만 원씩 빌리고 있고요. 많이 빌리는 거지 네. 뭐 그냥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뭐 갚을 방법은 네. 없으니까. 동생은 모은 돈이 없다며 자신이 공사장을 가게 되면 자취를 할 거라고 1,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과일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를 사는데 200만 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이분이 착하시네. 대부분 이제 보면은 나도 없어 임마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또 이제 마음이 약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빌려달라는 게 아니죠. 달라는 거잖아요. 빌려준다라는 거의 전제는 언젠가 갚을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죠. 상황을 보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게 보통은 그 상대방의 소득이랑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상환 능력을 좀 판단하고 빌려주는데 그쵸. 이거는 그냥 달라는 거죠. 음. 사실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최근에 저런 말들을 한 번에 들으니까 이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오는 답은 키울 때 동안 쓴 돈이 얼마인데 나도 희생했다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요. 맞아요.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이 말을 하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오기도 반박불가.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잘해봐야 될 게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를 투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나를 이제 잘 키워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의무 책임, 같은 거고 의무, 책임이지. 부모님이 나한테 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야 네가 나한테 갚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도 그렇고 뭐 모든 동물은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이제 책임을 지고 이 아이는 또 다음 다음. 세대한테 네. 책임을 지는 개념이지 내가 줬으니까 줘라라고 하면은 이제 세대가 끊기는 거죠. 그런 말이 돌아와서 참 답답합니다. 추가로 여자친구도 있구나. 네. 여자친구랑 결혼 생각도 있어가지고 2년 뒤에 결혼하고 싶은데 투룸에서 지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집에서는 35살 넘어서 결혼해라. 그때까지는 못 기다려주는 여자면 거기서 끝인 거다. 그때는 돈 좀 모으겠지라는 환상 넘치는 이야기만 듣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동의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와, 근데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일단 35살 넘어서 결혼해라라는 이유도 불명확해요. 이분 이미 모바일 개발자로서 자리 잡았고요. 앞으로 그러면 9년 동안 그죠? 앞으로 9년 동안 어디 무슨 해외 파견을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저 때까지 기다려야 될 애도 아니잖아요. 18살짜리 그렇죠. 애가 결혼한다고 하면 아니야 너 아직 어려. 너는 아직 사회를 잘 모르고 그 인생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성인이 되고라도 좀 기다려봐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 심지어 부모님 아버지가 소득 없는 그 거의 14년 동안 용돈도 안 받으셨다고 본인이 직접 벌어서 그러면 경제적 독립은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미 애 독립했죠. 아니거든. 애 아닌데 굳이 35살 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못 기다려주는 여자면 거기서 끝인 거다. 누가 10년 동안 왜 기다려줘야 됩니까? 아니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이거는 뭐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돈 좀 모으겠지는 이건 아니죠. 어떻게 모아요? 이거 어떻게 모으라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라. 아. 그래서 이 악순환이라는 거에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득시킬 수 있으면 무슨 일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이제 60년, 70년대 생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40에 살고 계시는데 보증금은 또 이제 부모님 돈이에요. 돈이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네. 동생과 이렇게 4명이서 자동차가 없으시고 네.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는 이제 뭐 줄일 수가 없는 상태다. 네. 근데 사실 26살에 이제 취업도 했고 돈도 벌고 그러면 이제 연애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왜냐면 본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그렇죠. 되고. 뭐 연애를 안 하다가 한 방에 뭐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마침 만났는데 그 여자도 날 너무 좋아해서 한 번에 결혼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거 연애도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드라마에서나 그게 가능하지 딱딱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작정 뭐 아낄 필요는 없어요. 뭐 절약은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이제 클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축을 이제 청년도약 계좌 그냥 나름 지금 돈 벌어서 또 저축도 좀 하시는데 네. 월세 40만 원을 이제 본인이 내시는군요. 그렇죠. 거기다 가스 이제 통신도 다 본인이 내고. 가스비, 통신비 뭐 이건 당연히 뭐 낼 수밖에 뭐 없는 통신비 상황이고. 본인 내고 가스비는 집에서 나오는 거 본인 내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조금 지출이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카드값이 사실은 뭐냐면 본인 카드값이 아니라 요게? 어머니한테 드린 신용카드. 이게 어머니 생활비구나. 네, 어머니가 이제 뭐 반찬 사고 뭐 하고 하는 그 생활비인 네. 거고. 본인이 쓰는 건 저 사실 데이트 비용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거기에 사실 저 게임비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저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 여자친구분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주로 스팀 게임 이런 걸 사가지고 그런 거 같이 게임하고 혹은 PC방 가고 소소하게 그런 거 즐기는. PC 게임을 만나서 데이트한다는 거 네, 아니면 만나서. 그냥 뭐 따로따로 온라인에서 만나든 아니요. 만나서 이제 PC방 가기도 하고 PC방 네, 가고. 그런 류의 돈 크게 안 들어가는 데이트 정도만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없어요. 식비가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뭐 거꾸로 회사 다니면서 지금 밥 먹는 부모님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 그렇죠. 저 무슨 돈으로? 어머니는 저 신용카드를 쓰고 계시고 네. 아버지는 동생의 신용카드를 또 쓰고 계셔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뒤집혔죠. 보통 보면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이제 생활비를 하는데 어떻게라도 좀 주고 이렇게 뒤집혀서 엄마 아빠의 생활비를 신용카드를 맡겨놓고 이렇게 쓰시게 되는 이런 좀 뒤집힌 상황.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예를 들어 한 1, 2년 뒤에는 부모님이 다시 뭐 재취업을 하신다. 그런 어떤 희망이 있으면 그러면 뭐 잠깐이라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버지가 이제 유일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딱히 일을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를 걱정하시는데 설득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면서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입니다.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사연 보내주신 거 잘 봤고요. 혹시 방송을 보셨나요? 네, 방송은 가끔씩 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는 보시지 않았죠? 네네네, 라이브 안 보고 지금 있었어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전화 받으려고 일부러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우선 목소리가 밝으세요. 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풀이 죽어가지고 전화를 받으실 법도 한데 뭔가 좋은 이게- 일 있으세요 오늘? 원래 좀 밝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근데 네. 이게 아버님이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14년을 일을 안 하셨으면 집안에서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많았겠어요.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그쵸.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인데 이제 제 동생은 저보다 더 어리다 보니까 그러겠죠. 불평불만이 정말 많은데 네. 그거를 담지를 못하는 상황도 많았죠. 그러니까 네. 좀 동생이랑 두 분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빨리 독립을 해서 나가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부터. 그쵸. 네. 있었는데 네. 이제 저보다는 동생이 그 마음이 훨씬 큰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제 빨리 이 좁은 집을 나가가지고 나만의 집에 살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두 분 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일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근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어떤 것 때문이신지? 일단 정확하게 엄마가 혼자 살면은 돈이 어차피 더 나가는데 뭐하러 나가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어가지고 네. 이 나가겠다는 걸 설득을 못하는 상태여서 강력성이 그냥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부모님 네. 생활비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제 두 형제가 주고 있는 건가요? 그 정도? 네 아마 둘이 합치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지금 본인도 어쨌든 월세도 내고 있는 거니까. 그치. 예, 예.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대로 가서는 사실 뭐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돈을 벌어서 나도 또 저축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아이 둘을 내가 지금 부양하고 있는 본인이 약간 아버지라고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이에요 거죠. 지금 사실상.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를 유지하면 나는 새로운 가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것인데. 두 집 살림이지. 그러려면 뭐 소득이 뭐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대로 간다고 해결은 안 되는 거라면 어쨌든 빨리 끊는 것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네 네, 맞죠. 그래서 아까 뭐 적어주신 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설득을 안 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솔직하게 여러 번은 했는데 이제 엄마든 아빠든 고집이 강한 편이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 아, 어머님은 건강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요. 아버님은 정규직 일자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래도 최저생계비 이상은 벌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힘들어도. 네. 아버지가 혹시 편찮으신가요?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니요 쌩쌩해요. 오히려 저보다도 힘이 더 좋을 정도로 쌩쌩한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PC방 알바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게임 하실 거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런 아르바이트라도?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네. 약간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공무원 일을 했다고 했는데 똑똑하시니까. 네. 그때 공무원이 합격하기 어려웠다고 해서 이제 약간 프라이드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프라이드 때문에 오히려 뭐 택배나 관리 같은 그러니까 경비 같은 일들을 안 하겠다는 마인드를 좀 세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대박이 나서 뭐 변리사 같은 시험을 한번 통과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변리사요? 네네 근데 변리사 시험을 그럼 준비하세요? 아니요 안 하고 있죠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날 지원 안 막연하게 해주냐. 성공을 하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잠시만 이거 뭐야 뭐가 뒤집혔잖아요. 이게 딱 나이를 바꿔놓으면 좀 바꿔놓으면 맞. 지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이래요. 취업은 안 하고 뭔 변리사 우리 아들이 공부한다고. 26인데 변리사 공부한대. 막 이러면은 좀 그러던데. 이게 이런 상황인데 왜 이게 뒤집혔지?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은 아닌 것 안 같고요.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설득이 네. 아니라 그냥 분리가 맞지 않나. 동생하고는 서로 좀 의지하는 사이실 것 같긴 한데 동생은 그럼 우선은 좀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요 동생도 이제 돈을 나름 모았었는데 그 이빨이 없었던 게 있더군요. 그래서 네. 치과에서 수술을 좀 하다 보니까 모아둔 돈을 다 써가지고 네. 아이고. 동생은 현재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어졌어요. 일은 하죠. 그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그냥 매일 뛰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원래 회사를 다녔었는데 나이가 어린데 왜 다시 재취업을 안 하는데요? 일단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네. 돈을 적게 주는 곳은 안 들어가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최근엔 노가다 쪽을 잠깐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시 또 할 거를 찾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생활력은 있네요. 동생은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동생은 99년생이요. 99년생. 아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동생하고 한번 얘기는 해보셔야겠지만
일단 동생하고 두 분이서 같이 좀 얘기를 잘 나누셔가지고 뭐 월세방을 하나 얻겠다라고 해서 독립을 네.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언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독립 선언을. 통보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지금 부모님이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는 이유는 프라이드도 있지만 믿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냥 두 그렇죠. 분이 생활비를 대주시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어머니가 네. 되셨고 그거 이제 독립하는 혹은 올해까지 혹은 뭐 2달 안에 3달 후에는 끊겠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는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하면 아니 알아서 하셔야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을 지금 혹시나 사연자님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불효가 아닐까 폐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오산이고 이건 공멸하는 겁니다. 네 분이 같이.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이거는 설득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그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아버님이 깨달으셔야 되는 일인 거고 그거는 결국에 깨달음이 있는다는 건 어떤 고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가 부모님이 편안하신 거죠. 그 편안함을 위해서 두 분이든 아니면 이제 사연자분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1, 2년 정도 하고 이제 끝나면 네.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게 더 이제 걱정이잖아요. 네, 사실 이게 13년 정도 아빠가 일 안 한 지는 계속 되었으니까 막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변하기 힘들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집을 좀 나오신다는 개념이 어찌됐든 간에 이 집에 보증금이나 이런 건 이제 부모님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모님 집이실 거 아니에요, 계약을. 네. 그러면 그 월세도 어쨌든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순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고통이 오겠지만 답을 또 찾으실 겁니다. 아,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걱정이 그렇게 되니까. 안 되더라도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을 못 하시는 네, 상황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편찮으시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 하시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사연자님 성정으로 봤을 땐 그땐 모시고 살 거예요. 또 네. 그때는 절대 못 끊어내요.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벌게끔 만드셔야지. 그래야지 두 분도 두 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지.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길도 없는데 노후 준비도 안 되셨잖아요. 지금 아예 안돼 있죠. 아무도 노후 준비가 된 적이 없죠. 그러면 어떡해요? 네. 안 됩니다. 이거 네 분이서 다 같이 공멸하는 거라 제가 나가면 혹시 아버지 어머니는 어떡할까요? 그건 이미 두 분의 고민거리여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지금 막 환갑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셨으면은 그래도 그래요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전혀. 50대시면 형님입니다. 형님. 여기 뭐 아저씨야. 뭐 그래, 저도 50대 형님 있어요. 형님이에요, 형님. 그분들 다 일하고 있어. 지금 아니 뭐 사석에서 만나서 만약에 이분을 제가 아버님을 만났다 아니 형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같이 친했으면 그럴 지금 답답함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동생도 잘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 혼자 그냥 고시원 같은 데 한번 나와서 그냥 네. 따로 네.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본인의 어떤 짐이 많지는 않죠, 집에. 네, 그냥 오히려 뭐, 집이 좁으니까 예. 있는 것마저 버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그래요. 뭐 그러다 집에 보니까 있는 거 옷 많진 몇 개 않아요. 챙겨가지고 그냥 가방에 싸면 아마 끝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네. 나와서 거꾸로 마음이 불편하면 뭐 20, 30 뭐 이렇게 들이시더라도 네네네. 본인은 본인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 분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조금 정도 드리는 정도로 해서 부모님이 이 돈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시는 수준일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지금은 다 뭐 특히 카드를 주셨기 때문에 쓰고 싶으면 더 써도 된다는 것 때문에 더 그런 어떤 변화를 하려는 마음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사연들이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네. 예전에 제가 그분 있어요. 50세 넘으셔가지고 미혼인 여자분이 있는데 80인 할머니죠. 엄마죠. 엄마랑 거의 한 40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와, 그 경제적인 그걸 계속하면서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집에 계속 모시고 사시는데 몸도 아프셔. 이제 그러니까 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자기가 챙겨야 돼. 근데 나도 지금 50이고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은데 부모님은 이제 노인이 되셨고 챙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쁜 그렇죠. 근데 자녀죠. 나도 결혼도 하고 싶고 뭘 이랬었는데 아유. 이제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사연 상담 같은 거 할 때. 네네. 이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안 이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갈 수 있다는 네. 거. 그래서 이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허락받을 나이도 아니고 네.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느낌으로 선언을 제가 해야 봤을 때는 되는데요. 선언도 하지 마. 그냥 내일 나와.
그냥 내가 알아서 봤을 때 응. 내일 나와. 내일 나와. 알아서 집 구해요. 이제 복덕방 아우 촌스러운 말이다. 저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금 돌아다녀 보시고 아니, 우선은 목욕탕 그런 24시간 사우나로 우선 나가. 우선 내일 나가고 집을 고시원 알아봅시다. 여자친구는 혹시 혼자 사세요? 아니 여자친구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떠나서 우선은 나가. 내일 오늘 나갑시다. 오늘 나가고 너 왜 3일째인데 왜 안 들어오니? 너 옷 왜 어디 가져갔어? 이러면은 이 영상을 보내줘. 저 독립했어요. 이 영상 보내주고 독립했고요. 제가 2년 뒤에 찾아가겠습니다. 그 정도?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괜히 선언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뭔가 조금 또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절대 만약에 그 얘기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없는 상황 있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신발 신고 있는 사람. 엄마 나 오늘 나가. 얘기하면 엄마 그래. 엄마 나 오늘 나가요. 나 갔다 올게 이게 아니고 엄마 나 갈게요. 분명 얘기했어. 엄마 나 갈게 정도. 엄마 나 갈게. 아빠 갈게. 나 온다고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해서 우선은 끊고. 그래. 네. 끊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작정 나간다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생한테 또 거꾸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뭐 너도 나와라. 왜냐면 또 동생도 있으면 동생한테 또 의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해서 우선 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비슷한 분이 댓글을 있어요. 다셨어요. 제가 지금 한 50 정도 됐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결국은 끝까지 모시게 됐다. 여기. 네. 이 기회에 탈출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도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자식이 당연히 먹여 살리겠지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선언을 하거나 이러면은 분명히 설득을 또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 불효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절대로.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도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 어찌됐든 또 일을 하면 요즘엔 또 일 한 번 하면 뭐 150, 200도 법니다. 충분히. 몸이 힘들어서 안 해요는 진짜 안 해요지. 그렇죠. 뭐 3, 400은 몰라도 뭐 150, 200은 다들 버실 수 있기 지금 때문에. 근데 부모님 두 분이서 쓰시는 게 월세 40에 그렇죠. 생활비 한 5, 60에다가 아버지가 쓰시는 생활비가 얼마일지 모르는데 합쳐야 한 200만 원 언저리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잘 굴려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뭐 나중에 뭐 정말 경력을 잘 쌓으시든지 내 커리어를 잘 키우셔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그때 가서 도와주시더라도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클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 돈이 나가니까. 그러면은 사실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큰맘 먹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가면 돈 보낼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좀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몇 달? 뭐 한 1년 정도라도. 그 정도나요? 아니 정신 차려. 지금. 네. 정신 차려 지금. 아니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뭐 치매 걸리셔가지고 뭐 일 절대 못 하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자주 들었던 게 이 나이 먹고는 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아니야, 걸 구해져. 자주 들었어가지고. 구해줘. 다 구해집니다. 지금 나이에 다 아버지가 어디 네. 삼성전자 가가지고 저 삼성전자 임원으로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못 구하죠. 눈높이가 너무 높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70대도 일을 하시는데 50대시면 무조건 다. 저희 어머니가 47년생이신데 그 노인 일자리 찾아서 지금도 일하세요. 놀면 뭐 하냐 그러시면서. 맞아. 그럼 얼마 전에 저 대만 여행 갔다 오니까 저한테 용돈 주셨다니까? 용돈을요? 그래. 그래서 무슨 용돈을 엄마 쓰라 그러더니 야 나도 아들 용돈 한번 줘보자 그러면서 꽤 두둑하게 주셨어요. 그래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받아보고 싶네요. 아니 받아보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설득된다. 이러면 또 설득됩니다. 네. 정신 차리고 딱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년 1월 1일에 연락합시다. 내년 1월 1일에 연락하는 걸로 하고 짐 싸서 아무한테도 동생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3일 안에 나오시죠. 그 동생도 나오라고 하세요. 나와가지고 3일 안에 짐 싸서 뭐 밤에 나오시든지 3일 안에 나오시고 뭐 친구네 집에 가든 뭐 어디 사우나에 가서 살면서 고시원 얻어가지고 시작하시죠. 이게 결국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거를 꼭 좀 생각하시고 좀 속상하더라도 독하게 마음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뭐 결혼이고 뭐고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진짜. 결혼 못합니다. 이 상태로. 쉽지 않아요 진짜. 이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벌써 하다가 14년 지나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끊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이 좀 약하시면은 아예 진짜 뭐 확실하게 뭐 핸드폰을 바꾸시든
뭐 편지 하나 남겨놓고 가면 되죠. 1월 1일에 올게. 그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절대 사연자님이 나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아셨죠? 식으로 좀 네. 뭔가 날짜와 기한을 쫙 두고 좀 이렇게 독하게 그때까지는 내가 무조건 뭐 연락 안 한다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또 돌아갈 수 있어. 이게 보면은 보통 이제 뭐랄까 어떻게든 잠깐 만나서 얘기라도 하자. 네. 그리고 지금 댓글 중에 그래도 부모님 준비하실 시간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당장에 한 하루 이틀 정도면 그래도 그 알바 자리라도 구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게 마음이 걱정되시면 50만 원 뽑아서 놓고 나오세요. 네. 50만 원 뽑고 나와. 그래요. 그럼 되죠 뭐. 그래야 돼요. 그 시간을 드리고 그럼 아빠 엄마 몇 시간 얼마 며칠 드릴까요? 몇 달 드릴까요? 그러면 일단 일주일만 줘봐라. 일주일 지나면 야 이래도 이번 달 말까지는 그거 지나면 야 그래도 6월까지는 그래도 올해 이러면서 늘어져요. 그리고 내가 환갑 때까지는 이러면 끝납니다. 연락처를 안 교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너 네.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인데 안 올 거야? 이러면은 안 갈 수가 없잖아 또. 그럼 가는 그렇죠. 순간 못 나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전화번호를 뭐 바꾸든지 뭐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네 분 모두를 위해서요. 동생도 형이 안 나가면 계속 불만만 있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생도 형한테 좀 의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뭐 오토바이도 사고 그래, 이랬잖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우선은 본인이 한번 이렇게 좀 끊어서 우리 집에도 약간 좀 변화가 필요하구나, 좀 충격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카드는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면 카드는 이제 정지하면 이게 돼요. 맞는 걸까요? 카드는 정지하고 네. 그만큼 뭐 예를 들어 4-50만 원 돈을 빼서 네. 놓고 나오시면 되죠. 편지랑 해서. 그거에 대한 지탄의 대상은 카드를 네. 정지시킨 사연자님이 받으실 게 아니라 네가 카드를 정지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니의 화살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네. 돈을 벌어 오셔야지 정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그게 원래는 맞아요. 맞죠. 그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 본인이나 동생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형제 탓을 하는 건데 이제 다 나가면은 뭐 탓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충격요법을 한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한번 좀 마음을 좀 독하게 좀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아시겠죠? 이거를 내가 안 바꾸면 아무도 못 안 돼요. 바꿉니다. 안 돼요. 꼭 그렇게 좀 하셨으면 반드시 좋겠습니다. 하세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